사이다 무비튼. 지금부터 나는 내가 12살이 될 때까지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지하실에서 자랐다. 창문 하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서 유일한 불빛은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불뿐이었다. 밥은 이틀에 한 번, 먹다 남은 음식이나 슈퍼에서 폐기되기 직전의 도시락,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난 빵을 넣어주는 게 전부였다. 이게 오늘 네 밥이야. 감지덕지하고 먹어. 네. 나는 내가 왜, 언제부터 여기에 살고 있는지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더 몰랐다. 엄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지 딱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을 줬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젖은 타월을 엄마가 가져다 줬다. 이걸로 대충 닦아. 닦고 나면 알지?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거?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계단을 밟고 올라가 위로 사라졌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어둡고 습한 지하에서 나는 살아만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없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엄마 나 데리고 가줘 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조용히 안 해? 난 네 엄마 아니야. 그러고 싶지도 않고. 계속 울면 3일 동안 밥 안 준다? 그 말을 듣고 울음을 그쳤다. 위에서는 간혹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한 명은 엄마고 나머지 한 명은 남자라서 아빠 목소리일까? 했지만 자주 바뀌는 걸로 봐서는 아닐 거라고 본능적으로 알았다. 내가 큰 소리로 울면 엄마가 화를 내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는 소리를 죽여서 우는 게 몸에 배이게 됐다. 그런 엄마지만 이틀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는 게 좋았고 밥을 가져다 줄 때마다 엄마. 뭐야?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짜증나 정말. 네 목소리 듣고 싶다고 안 했으니까 나한테 말 걸 생각하지 마! 라는 엄마의 말에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옷은 조금씩 자라는 내 몸에 맞춰서 엄마가 낡은 옷을 갖다 줬다. 하지만 옷을 빨아주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몸이 자라서 입을 수 없게 될 때까지 몇 벌 안 되는 옷을 돌려 입었다. 겨울이 되면 구멍이 숭숭 뚫린 담요를 던져주면서 이거 한 장이면 얼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고는 위층으로 사라졌다. 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면 어린애가 있다는 걸 들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런 걸 다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틀에 한 번은 내려오던 엄마가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다. 지난번에 갖다 준 건 이미 다 먹었고 물도 다 떨어졌는데 큰 소리를 내면 엄마가 화를 내니까 안 돼 하면서도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더 걱정이 됐던 나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화를 내기는커녕 침묵만 계속됐다. 조금 있으면 엄마가 화를 내며 내려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내려오지 않았다. 배도 너무 고팠고 페트병에 들어있던 수돗물도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매번 화만 내던 엄마지만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도 엄마뿐이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너무 외롭고 무서웠던 나는 큰 소리로 울면서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외쳤다. 그러나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엄마는 내려오지 않았고 엄마가 나를 진짜로 버렸다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다. 지하실을 뒤져서 찾아낸 쇠파이프로 벽을 있는 힘껏 두드렸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 더 지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나는 체력에 한계가 온 것을 느꼈다. 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이 바싹 말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도 낼 수 없고 벽도 두드리지 못하게 된 나는 속으로만 외쳤다. 살려달라고. 그때였다. 위에서 불현듯 한 줄기 빛이 쏟아졌다. 이쪽으로 아이가 있어! 라면서 처음 보는 어른들이 나를 향해 달려왔다. 꼬마야, 이제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그 아저씨는 지하실에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와 페트병들을 보더니 내가 아주 오랫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는 걸 파악한 것 같았다. 엄마는요? 엄마는 이제 못 오셔. 하지만 아저씨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저씨는 아동 상담소라는 곳에서 나왔어. 그게 뭐 하는 곳인진 알 수 없었지만 아저씨가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아서 순순히 따라 나섰다. 지하실에서만 갇혀있던 나는 그때가 처음으로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그런 나를 보고 있던 아저씨는 꼬마야, 너 언제부터 저 지하실에서 살았니? 라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참 비정한 엄마다. 어떻게 자식한테. 내 말을 들은 아저씨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발견된 것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다가 마당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서 어린아이의 옷이 발견되자 아동 상담소에 연락을 했고, 그게 구출로 연결된 거였다. 구출이 된 후 나는 아동 상담소로 보내졌는데 엄마 이름은 뭔지, 어떻게 살았는지 등등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동 상담소에 있을 때는 그 아저씨가 항상 보호자처럼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옆에 딱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엄마 얘기는 해주지 않았고 모두들 앞으로는 시설에서 살게 될 거란 말만 했다. 시설이 어떤 곳인진 몰랐지만 빛도 들지 않는 지하실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거기만 아니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아동 상담소에서는 엄마에 관한 신상조사와 친척이 있는지 등을 열심히 조사했는데 그 중에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었는지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너 이름이 뭐니? 몰라요. 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그 사람은 나는 있잖아. 네 엄마의 동생이야. 네 이모. 앞으로 너는 시설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시설도 좋지만 이모랑 사는 건 어때? 엄마 동생? 이모? 이모랑 같이 사는 거 무섭니? 아니, 안 무서워.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건 눈치로 알고 있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내가 보호자를 필요로 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다.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었으니까. 내 대답을 들은 이모는 아동 상담소 사람들을 만나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엄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경찰에서 총력을 기울여 행방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다. 수속을 마치고 이모를 따라 이모 집에 온 나는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다. 이모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살던 나에게 햇빛이 잘 드는 방을 마련해줬고 예쁜 새 옷들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모 집에는 이모부라는 사람도 같이 살고 있었다. 이모는 자궁에 병이 생겼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낳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이를 포기하고 이모와 이모부는 둘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아동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고 조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모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를 만났다고 했다. 이모하고 이모부는 아이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네가 와줘서 정말 기뻐. 라고 말해줬다. 앞으로 너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엄마는 맨날 야 아니면 너라고 했었는데. 내 말을 들은 이모와 이모부는 가슴 아픈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중에 알았지만 엄마는 나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같이 이름을 생각했고 큰 빛이란 뜻의 순수 우리말 한빛에 이모부 성을 붙여서 강한빛으로 정했다. 나에게도 이름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다. 이모는 아기에게 가르치듯이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줬다. 목욕하는 법, 화장실 쓰는 법, 가전제품 쓰는 법 등등. 내가 일상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자 학교에 데려가줬다. 이모와 이모부가 가르쳐주는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마법처럼 신기한 것들 뿐이었다. 무엇보다 이모가 만들어주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고 따뜻했다. 이모랑 같이 쿠키도 만들고 빵도 굽고 그 시간들은 정말이지 행복했다. 그 무렵 엄마가 드디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이모를 통해 들었다. 경찰이 이모한테 엄마의 체포 사실을 통보했고 학대와 육아 방치 혐의로 체포된 엄마를 찾아간 이모는
왜 나를 학대했냐고 따졌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는 애정 없는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낳기는 했는데 죽이자니 차마 용기가 안 나고 어디다 버리자니 잡히면 감옥에 갈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지하실에 넣어놨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엄마는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남자들만 쫓아다녔는데 그러다 어떤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고 그 남자를 따라서 그 남자가 사는 곳에 가서 살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발견되면서 엄마는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이 뒤를 쫓게 됐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전국 지명수배범이 되어 수사망이 전국 범위로 넓혀졌다. 그래서 지방에 있었지만 체포됐고 엄마는 내가 그래도 10년 넘게 키웠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상을 주면 모를까 체포가 웬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라며 광분했다고 한다. 엄마의 악행을 알게 된 남편은 곧바로 엄마와 이혼했다. 엄마는 자기가 나를 10년 넘게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10년 넘게 지하실에 가둬놓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결과 엄마는 남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만큼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이모, 이모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했던 일들이 얼마나 심한 학대였는지 부모로서의 애정이 1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엄마가 감옥에 갔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이모는 정식으로 나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됐다. 이모는 나를 처음 본 그날부터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그런 내가 내년 봄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다.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모와 이모부, 아니 엄마 아빠에게 딸로서 두 분에게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다. 첫 월급을 받아서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